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체와 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입 강연을 하게 된 저는 대구 남산초등학교 교사 박은성입니다. 네, 오늘은 기체와 놀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과학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는 기체를 이용한 재미있는 놀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우리 여러 가지 기체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라바 램프를 만들면서 또 이산화탄소의 성질과 그리고 예쁜 라바 램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공기, 그리고 바람, 기체,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알고 있나요? 그래서 공기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공기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가장 많은 질소,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한 기체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하죠. 그러면 기체는 무엇일까요? 기체는 우리가 물질이 세 가지로, 보통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죠.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기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우리가 생일날 이런 풍선을 가지고 우리 꾸며가지고 이벤트 같은 걸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공기를 넣게 됩니다. 공기는 이렇게 풍선의 모양에 따라서 공기의 모양도 결정이 되고 있죠. 기체는 이렇게 모양이 없습니다. 그 담는 풍선이나 이런 것들의 모양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체는 왜 도대체 이렇게 모양이 자유롭게 변할까? 기체는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색깔도 없는데 그 안에는 작은 알갱이가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질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알갱이로 되어 있는데, 그 알갱이의 모습을 보면은 고체 같은 경우는 알갱이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알갱이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요. 반면에 액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간격이 넓고 조금 더 퍼져 있습니다. 기체를 한번 볼까요? 기체는 알갱이의 개수가 적죠. 그래서 서로 간의 간격이 멀고 서로 당기는 힘이 작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자유롭게 모양이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성질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제 실험을 몇 가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페트병으로 달걀의 노른자를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자, 선생님하고 같이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트병 그리고 달걀을 이렇게 깨서 준비하고요. 페트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게 되면은 뜨거운 물이니까 장갑을 끼고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페트병 안에 공기를 데워줍니다. 그리고 물을 빼내주고요. 바로 노른자에 갖다 대보세요. 자, 이렇게 노른자가 서서히, 페트병에, 아이고, 빠졌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때요? 노른자가 잘 분리되었나요?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집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페트병 속으로 그 노른자가 쏙 하고 빨려 들어왔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실험을 한 가지 더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신기한 물병이라는 실험을 해볼 텐데요. 지금 보면은, 화면에 보면은, 선생님 이 그림이 수조입니다. 수조. 수조 속에 물이 들어있는데 빨간 색소를 탄 물이에요. 이 물을 페트병 안 속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페트병, 수조가 있는 상황에서 페트병을 이렇게 쏙 넣었을 때 물이 페트병 안쪽으로 쏙 빨려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실험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수조에 물을 조금 넣고요. 물에 색소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소를 이렇게 빨간색을 넣게 되면은 물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조금 기다렸다가 색소 물이 퍼지게 되면은 아까처럼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넣어 볼 거예요. 뜨거운 물을 손 조심해야 됩니다. 뜨거운 물을 넣고 안에 있는 공기를 데울 겁니다. 넣고 여러 번 몇 번 돌려줘야지 안에 있는 공기가 충분히 데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을 빼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색소물로 입구를 넣으면 보이나요? 서서히 지금 조금씩 물이 올라오는 거 잘 보이죠? 실제 속도, 이 정도 속도로 물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거든요. 지금부터는 2배속이에요. 물이 올라오는 게 잘 보이나요? 시간을 오랫동안 두고 이렇게 두면은 물이 거의 다 페트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잘 봤죠? 그러면 도대체 이 물이 왜 페트병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아까 보았던 노른자는 또 왜 페트병으로 들어갔을까? 신기하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 페트병 안에 넣었던 게 뭐죠? 네,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을 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넣으면서 공기가 데워졌고 그 안에 있는 기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지죠. 그러면서 기체 일부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페트병 내부의 압력, 내부에 있는 공기의 양과 그 외부에 있는 공기 양이 차이가 나게 되고 그에 따른 압력차, 즉 기압차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기압이 더 세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기체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같은 원리로 물도 마찬가지로 바깥쪽 기압이 더 세기 때문에 물이 빨려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노른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노른자가 페트병 안으로 들어갔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기하죠? 이제 재밌는 요 놀이는 이제 실험 놀이는 마지막 실험인데 이것도 한번 잘 볼게요. 캔이 있는데 캔에 위쪽 부분에 구멍을 뚫을 겁니다. 이렇게요. 구멍을 이제 송곳으로 뚫어줄 거예요. 송곳으로 뚫게 되면은 안에 있는 음료수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서 캔을 찌그러뜨려 줄 거예요. 찌그러뜨렸을 때 이 캔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찌그러진 캔을 원래대로 돌릴 수가 있을까요? 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산음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탄산음료예요. 탄산음료의 위쪽 부분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선생님은 이거를 오면서 조금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흔들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찌그러뜨리고 지금 구멍을 선생님 막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흔들어 보세요. 네, 돌아왔나요?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더 많이 찌그러뜨려 보겠습니다. 찌그러뜨린 다음에 네, 구멍을 꽉 막고 흔들어 보세요. 자, 네, 조금씩 점점 펴지는 게
눈은 보이죠? 자, 이렇게 펴지는데요. 빼내고 자세히 한번 보면은 이제 접힌 부분은 사실은 완전히 원래 처음처럼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찌그러졌던 그 부피만큼 팽창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거는 탄산음료 속에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음료를 흔들게 되면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캔을 원래대로 만들어준 친구는 바로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체 단원,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알아보면은 우리 교과서에는 색깔, 그리고 냄새, 향불을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석회수를 넣고 흔들었을 때 어떤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하게 돼요. 색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색깔이 없고요. 냄새도 없습니다. 향불을 넣게 되면은 바로 향불이 꺼지게 되고요. 석회수에 넣고 흔들었을 때는 뿌옇게 석회수가 흐려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6학년이 되면은 이산화탄소를 실제로 발생 장치를 만들어서 이산화탄소를 만든 후의 성질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장치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듯이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와 깔때기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와 이제 수조에 물을 담아서 이제 직기병에다가 꺾인 그 유리관을 꽂아주면은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반응시키는 물질 같은 경우는 탄산수소 나트륨과 식초를 반응시키게 돼요. 탄산수소 나트륨과 식초를 반응시키게 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수조 속의 직기병 속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선생님 4가지 정도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물 속에 발포 비타민을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텐데, 드라이 아이스,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드라이 아이스를 물에 이렇게 넣게 되면 뿌연 용기가 발생합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바로 이제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승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때 뿌연 용기가 발생하는데, 사실 이 뿌연 용기는 이산화탄소는 아니고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때 발생하는 냉각되면서 수증기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에 멘토스, 콜라에 멘토스를 넣어서 하는 그걸 반응을 보는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입에 넣어서 그걸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말고요. 탄산음료에 멘토스를 넣게 되면 멘토스에 들어있는 고무 성분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거품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산음료에 손가락을 넣어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돼요. 우리가 콜라 같은 것에 이제 얼음을 넣게 되면은 거품이 기포가 막 발생하는데요. 이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겁니다. 손가락을 넣으면 여기 손가락에 보면은 우리가 지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틈이 발생하죠. 그 틈에서 이산화탄소 기포가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얼음도 마찬가지로, 얼음도 보면은 매끄러운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틈이 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이산화탄소 기포가 막 발생을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하고 한 가지 만들기 활동을 할 텐데요. 이것 또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이런 조명을 라바 램프라는 조명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면요. 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뭔가 뽀글뽀글 부글부글 올라가는 것이 마치 용암과 같다고 해서 라바 램프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 이 라바 램프를 지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라바 램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종이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LED 스트립입니다. 이거는 USB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보조 배터리, 그리고 구형 플라스틱 통이 있으면 좋아요. 색소, 마지막으로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조명부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조명부는 요 종이컵, 좀 단단한 재질로 된 종이컵이 좋아요. 밑부분에 송곳으로 밑부분을 이렇게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고요. 자, 구멍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가위를 넣고 좀 돌려서 이 구멍을 크게 만들어 줍니다. 이 부분으로 LED 스트립, LED 바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LED 바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LED 바를 끝까지 넣어주고요. LED 바 뒤쪽에 보면은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좀 뜯어줄게요. 자, 이렇게 뜯고요. 자, 이 안쪽으로 LED 바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줬어요. 불이 잘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 먼저 해볼까요? 네, 이렇게 꽂고, 꼬여있네요. 자, 스위치를 켜고, 전원을, 잠시만요. 전원을 켜게 되면은, 불빛이 잘 보이나요? 자, 이렇게 조명부는 만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그 위에 라바 램프 윗부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구형 플라스틱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은 페트병이나 아니면은 우리 음료를 먹고 투명한 병 있잖아요. 플라스틱 병. 그런 병을 이용해도 됩니다. 자, 선생님은 미리 물을 넣어 봤는데요. 물은 이 통에 한 3분의 1 정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통에다가 색소를 넣어주겠습니다. 색소를 넣으면 빨갛게 색깔이 변했죠. 자, 이렇게 됐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식용유를 넣어줄 거예요. 식용유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식용유는 그 통 안을 가득 채우지는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여유가 남을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네, 넣었어요. 자, 뚜껑을 닫아줄게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잘 보이나요? 이거 보면은 아래쪽 부분과 위쪽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이 보이나요? 네, 지금 보면 위쪽에 있는 것들은 식용유예요, 식용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아까 처음에 넣었던 색소물입니다. 그런데 왜 두 개를 넣었는데 이렇게 층이 생길 걸까요? 네, 그 이유는 밀도차 때문입니다. 밀도차. 식용유는 밀도가 작고요. 물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밀도가 큰 물이 밑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해 줬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인 바로 요거, 발포 비타민. 발포 비타민을 물속에 넣으면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 발포 비타민 안에
탄산수소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를 넣어주는데 크기가 너무 커서 반을 잘라서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한 개 더 넣을게요.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잠시 관찰해 볼게요. 자, 여러분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잠시 관찰해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따로 보여준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네, 뭔가 뽀글뽀글 부글부글 하면서 올라오는 것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이제 요 위에 쪽에 있는 것을 굴을 아까 만들었던 조명부에 끼워 줄게요. 끼워 주고 이제 불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켜고 자, 요렇게 라바 램프가 만들어졌는데 잘 보이나요? 네, 부글부글 올라가는 게 너무 방울 져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거든요. 자, 요거는 이산화탄소가 아래에 있는 물과 함께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식용유 막을 뚫고 올라온 겁니다. 올라왔다가 이산화탄소는 빠져나가고 물만 방울되어 있던 물만 가라앉는 이제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라바 램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것과 비슷한 재료를 이용해서 한번 라바 램프를 재미있게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체와 노이즈라는 주제로 재미있는 과학 탐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